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휴일 아침입니다. 다들 추석 명절 준비로 바쁘시고 또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도 많이 주무시고 오늘도 운동도 하시고 햇볕도 보시고 가족도 보시고 또 시골 가실 분들은 또 시골 가시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좀 뭔가 편안하면서도 활발한 그런 활동이 일어나는 좋은 명절 전날 아침입니다. 네, 저도 잠깐 고향에 지금 와 있는데 오면서 서울에서 마이크랑 다 가져 내려왔죠.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늙으신 저희 어머님이 웃으십니다. 네, 유튜브 하시는 건 아는데 본인은 저렇게 하는구나 웃으시네. 방에 조용히 들어가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네, 펀드 매니저가 바라본 금융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파월에 대한 두려움이 희석 중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파월에 대한 두려움, 파월의 발언이 있었지만 그 발언이 극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상승장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특히 이제 제가 중심적으로 봤던 것은 주간 실업 신청 건수가 상당히 줄어서 22만 몇천 건으로 생각보다도 많이 주는 모습. 미국은 왜 이렇게 고용이 강할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고용이 강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 볼 수가 있죠. 첫째는 미국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다. 이거 하나하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 두 번째, 그 전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은퇴를 많이 해버리면서 자리가 많이 비는 케이스. 저는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고, 세 번째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고용을 좀 늘릴 수 있을 만큼, 특히 이제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 활발한 부분이 열리지 않습니까? 고용을 늘릴 만큼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 이 세 가지가 엮이면서 고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킹 달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 미국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정말 살인적인 물가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은 Q는 줄 수 있지만 프라이스 P가 건전하게 지탱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수익이 난다는 의미죠. 네,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죽을 기업들은 좀 죽고 살아남는 기업들이 약간 과정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아침입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강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고 긴축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경제가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주식이 기술적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공간은 생길 수 있다. 이게 저희가 보는 오늘 아침에 보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저의 단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파웰의 말이 희석 중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네, 파웰의 말이라는 것은 시장의 리스크지 않습니까? 첫째, 리스크가 희석이 됐다. 희석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언클리어. 미국 자본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희석 중이다. 왜 희석 중이냐? 다음 달 9월 21일, 22일 이번 달에 발표될 미국 FOMC는 75P가 분명하게 인상이 되는 게 확실한 거죠. 그게 확실한데 혹시 50P면 땡킹 거고 75P면 오케이 우리가 예상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11월에 어떻게 올릴 거냐? 11월에도 75P 올려서 4% 근처까지 맞추고 끝날 거냐? 아니면 50bp를 올리고 30bp 3% 근처 상단에서 끝을 낼 거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희석이 되고 파웰의 말이 점점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성장주와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고 막판에 금융주와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다시 약세에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그러한 뚝심 있는 나름대로 이틀간 올랐으니까 뚝심 있는 모습이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기술적 반등 정도의 의미를 봐야 된다. 모든 악재가 차츰 희석 중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모든 악재가 희석 중이라 해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죠. 기술적 반등 정도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전일 미국 주식시장의 추이를 보면 다우도 하락해서 상승으로 갔다가 하락했다 막판에 다시 튕겨져 올라오죠.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거죠. 네, 유럽은 뭐 먹고 터지고 한국은 어제 이제 올랐고 아시아에는 상하이는 또 빠지네. 한국 요리는 중국이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본과 한국과 대만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중국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네요. 오늘 환경TV가 전한 주요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셔서 서거를 했습니다. 96세인데 찰스 3세가 아들이 70이 넘어서 이제 3세 왕위 계승을 했네요. 영국에도 총리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됩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2천 명, 5월 이후 최저이다.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중시하게 봤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큰 특징이다. 이게 이제 차츰차츰 그동안은 이것 때문에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는데 이젠 반대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다. 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식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미국 모기지 금리가 5.5에서 5.89%까지 너무 많이 올라갔죠. 2008년 이후 최고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려운 면이죠. 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MBS, 페드가 가지고 있는 MBS를 시장에 팔지 못하는 거, 만기만 돌아온 것들을 이제 재투자하지 않고 상환하는 정도인데, 상환을 받는 정도인데, 모기지 금리가 5.89다.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엄청 올라와 있죠. 이러면서 소비를 많이 희석을 시키는데, 미국도 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3%대로 좀 내려와야 미국의 가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호재이고 미 모기지 금리가 5.89까지 나서는 악재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G7 및 여러 개 국가가 유가 상한제에 참여를 하고 있다. 러시아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 가격 이상의 유가를 주고 사지 말라. 그래서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는 거죠. 가격을 통제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Q를 건들 수는 없지만 P를 건든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아마 에너지 장관인가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에게도 돌직구를 던졌죠. 너희도 참여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다.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0월에 자넷 옐렌이 왔을 때 추경호 장관이 참여하고 싶다.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ECB가 정책 금리를 75bp 인상을 했죠.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어제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 예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리카르도가 물가 압력 경제 전반에 강하고 광범위해졌다. 얘들도 물가에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파월과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유로와 달러가 페러티가 무너지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거 페러티가 무너진 적이 2000년 초반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두 번 정도가 있었는데 복귀하는데 2년에서 4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죠. 한번 무너지면 쉽게 복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는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지만 일단은 달러 강세, 킹 달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 달러가 무너지려면 이제 CPI가 낮아져야 되죠. 미국이 의도적으로 지금 수입을 많이 해서 미국이 지금 물가가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강세로 두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며 동시에 물가를 낮추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데 이것을 지속 유지해야 될 가능성 75bp가 9월, 11월 두 번 올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50bp나 25bp로 갈 확률 그때부터나 좀 달러 강세가 좀 무뎌질 확률인데 전 내년에 가면은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무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킹 달러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화 약세, 수혜주 이런 것들을 찾는데 우리만 약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골치 아픈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약세이면은 뭐 달러나 위안화나 엔화가 강세이고 유로가 강세이고 이러면 수출해서 중국과 일본을 따돌렸는데 지금은 똑같이 세 나라가 다 약세이기 때문에 누가 더 약세이냐 싸움이지.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이러한 뒷면들, 배경들이 또 골치 아픈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게 중요하지 무엇이든지 과하면 항상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달러 강세도 너무 강하면 꼭 미국이 아마 역효과를 당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한계와 임계점이 내년 초반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다.
파웰이 연설을 했죠. 인플레 내릴 때까지 강력히 행동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웰의 말은 갈수록 희석되고 있다. 즉 파괴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 상황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해 오는 모습도 있죠. 노무라가 골드만이 9월 FOMC가 75p 인상을 할 것이다. 이거 뭐 하나만한 소리 당연하죠. 전일 달러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17% 하락해서 109.65, 110에서 내려왔습니다. WTI는 다시 살짝 올랐네요. 1.13% 상승하며 83달러. 제가 WTI 적절한 가격은 50달러에서 60달러 수준이다. 50달러 수준에서 놀면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경제가 침체를 반영하면서 WTI가 하락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CPI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경제를 생각하는 게 다행인데 지금 어느 나라도 경제가 그렇게 폭락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느 한 나라가 크레딧 디폴트가 나는 상황, 금융 위기에 몰릴 확률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죠. 또 어떤 기업도 망한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글로벌 시장이 독한 약, 긴축이라는 독한 약을 쓰더라도 체력적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WTI도 좀 적절하게 하락을 하는 수준인데 그게 70달러 이하, 50달러와 70달러 사이에서 머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일은 이제 금리가 크게 좀 하락했는데 어제는 또 올랐네요. 10년짜리는 5bp 상승, 5년짜리는 6bp 상승, 2년짜리는 6bp 상승. 그렇죠.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어디 한번 봅시다. 19bp로 이제 더 줄었네요. 네, 스프레드가 일드 스프레드가 19bp로 줄었어. 어제가 24bp 정도인데 아마 이게 뒤집어진다면 다시 이 장기금리가 오르고 단기금리하고 뒤집어진다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을 확률은 있어 보인다.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이건 다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좀 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3%대의 초반이나 3%대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야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성장주, 제약바이오 이러한 우리 주린이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빛이 나지 않을까, 햇볕이 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금리가 10년짜리가 3%대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네, 애플의 주가는 0.97% 하락하면 154달러. 154달러, 154달러 맞네요. 네, 테슬라가 1.96, 289달러. 어제 리비안이 10.92%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카페에도 리비안 분석자를 좀 올려놨는데 정말 도움이 좀 됐습니다. 리비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었죠. 네, 리비안이 상승한 이유가 테슬라 대항마로 늘 이야기하다가 최근 주가가 박살났던 리비안이 독일에 유럽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거죠. 전기차 생산을 합작사를 지을 때 소식이죠. 네, 누구와? 벤츠와. 8월 뉴스에 따르면 리비안 주가가 10.92% 상승인데 메르세데 벤츠 사업부 전기 밴을 제조한다. 전기 밴. 그래서 양해강세를 체결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수혜를 받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투자 포인트죠. 우리나라는 삼성 SDI, 에코캡, 대원화성, 뭐 우리사는 뭐 여러 개, 12개인가 있는데 삼성 SDI, 에코캡, 대원화성 이런 정도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리비안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버틴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린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리비안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눈에 들어온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아까 이야기했고 리비안 이야기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58달러 상승하면 258달러 기록했네요. 0.17%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2% 넘게 상승했는데 139달러. 엔비디아는 제가 여러 번 150달러 이하에서는 사서 200달러 근처에서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두려워 말고 엔비디아가 빠지면 꾸준히 사라.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죠. TSMC는 0.36%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71% 상승, 이렇게 상승. 메타 플랫폼스도 0.64% 상승. 노블록스가 어제도 5%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4.81% 상승하며 41달러, 40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네, 어제 이제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또 독특했던 게 리제너런이라는 제약회사인데 리제네론 파머슈티컬 이게 이제 리제네논이죠. 하나가 더 있죠. 네, 글씨를 제가 틀렸습니다. 리제너론은 안약, 아일리아라는 안약이 아주 유명하죠. 아일리아 안약에 대해서 긍정적 임상 후기를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19%나 상승하는 그러한
큰 상승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0.37% 하락하면 19,267달러, 18,000달러에 사서 22,000달러에 팔면 딱 맞다. 그 이야기를 늘 했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추석 연휴 전날 봤는데 역시 이제 파웰의 말이 희석 중이다. 그 말은 밸런스를 맞춰간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투영이 되면서 미국 주식이 이틀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V자 반등은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하고 있다. 13일 날 이제 그 유명한 CPI가 발표가 되는 거죠. 네, CPI가 좀 많이 내려올 것 같지 않았는데 여전히 좀 더 생각보다 더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가 또 뒤집어 보면 지금 파웰은 강하게 긴축을 이야기하고 있고 브레이너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경제가 좀 침체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주의하자고 서로 이제 톤이 약간 다른데 제가 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8월 말일자 기준에 CPI 숫자를 본 거죠. 이미 자기들은 경제 위에 있기 때문에 숫자를 본 건데 파웰은 큰 그림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냥 브레이너드 같은 부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CPI가 조금씩 잡혀간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면들이 섞여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방점을 CPI가 생각보다 좀 더 빠진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또 방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은 주거 비용이 문제였는데 조금씩 잡혀가는 게 아닌가. 긍정적인 뉴스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톤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즐거운 명절 전날입니다.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주식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또 제가 하고 싶은 VR, XR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녹음을 다 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제가 이미 VR, XR 시장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선행학습을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타고 가는데 이 태조 이방원 이후에 우리가 뭔가를 좀 찾아야 되죠. 태조 이방은 좀 낡아져가는 그게 더 희석되어가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VR, XR 합쳐서 MR로 봤는데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휴식 기간에 연휴 기간에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너무 좋습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멋진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